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우입니다. 오늘은 김태우의 작심발언 대예언 어찌 되었나 이런 소재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방송 전에 여러분 노딱을 뚫고 가는 김태우TV를 열렬히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 초기인 9월 9일자에 대예언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어찌 되나 김태우 대예언, 이러한 제목의 방송을 했습니다. 그게 9월 9일 월요일 새벽 4시 방송이었는데요. 그때는 조국이 임명되기도 전이었어요. 그때 토요일, 일요일 이 주말이 조국에게는 위기였습니다. 조국을 임명하냐 안 하냐 이걸로 청와대가 엄중히 좀 받아들이고 심사숙고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아무래도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 유력하겠다. 그래서 월요일 한 오전쯤에는 임명 철회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좀 많을 때였어요. 그날 새벽 4시에 제가 대예언을 방송을 했습니다. 당시 문재인이 조국을 장관으로 내정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조국에 대한 의혹이 있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이제 뭐 수사를 하던 초기였죠. 그래서 9월 9일 날은 임명을 철회할 가능성이 좀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지금과는 좀 달랐어요. 제가 그 새벽 방송을 하고 나서 7시간 뒤에 그날 오전 11시 30분쯤에 문재인이 조국을 임명했다. 임명을 제가 했다. 이러한 속보가 떴습니다. 그때만 해도 주말 중에 문재인이 뭐 엄중히 심사숙고하고 있다. 뭐 그렇게 해서 임명이 철회될 가능성도 좀 제법 높은 분위기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임명제가 그 속보는요, 조금 전격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임명 직전에 방송을 한 거였죠. 그날 제가 대예언이라면서 조금 거창한 용어를 쓴 거는요, 조국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이 향후 전국을 좌지우지할 그러한 중요한 것임을 저는 직감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이 제 유튜브 홈 화면에서 보면요, 인기 영상 두 번째로 올라와 있는 그 영상입니다. 조회수가 64만 명으로 제 영상 중에서 두 번째로 인기가 많은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제 방송 보시고 다시 한번 그 영상을 보시면요, 조금 새로울 것이에요. 일단 헤어스타일이 조금 촌스럽죠. 사실 그때 너무 바빠가지고 이발을 못해서 머리가 조금 길었습니다. 아무튼 지금으로부터 벌써 한 달하고도 18일 전이었죠. 요즘 하도 여러가지 중요한 이슈가 조금 급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 한 달 18일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그때 예상한 것이 한번 맞는지 틀린지 한번 따져볼까요? 저의 예언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두 번째, 누가 이기는가. 이 두 가지였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는 게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막 무책임하게 지르고 그리고 책임 안 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책임 있는 방송이다. 그런 것을 제가 증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아주 재밌습니다, 이거. 자, 먼저 첫 번째,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청와대와 검찰의 대충돌을 예상하면서 그것을 검찰의 반응과 청와대의 반응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먼저 검찰의 반응부터 보겠습니다. 당시 저는 그때 조국을 임명을 강행하면요, 윤석열 총장의 스타일로 봤을 때 조국 일가 수사를 더욱 세게 할 것이다. 청와대와의 충돌 규모와 강도는 그것 때문에 더 세질 것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짜고치기 아니냐 이런 말이 계속 있었어요. 자, 뭐 이거 쉽게 맞았던 부분이었죠. 그리고 임명을 철회하더라도 검찰은 심리적으로 편하게 더욱 수사를 가속화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이거는 어찌 보면요, 경우의 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다 맞췄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니까 임명을 강행했지 않습니까? 어땠습니까? 정말 윤 총장님이 세게 수사를 했고 정경심을 구속까지 시켰고 조국도 지금 소환하니 많이 그리고 구속하니 많이 이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정말 세게 한 거 아닙니까? 뭐 임명 강행되었으니까 임명 처리되었을 그 경우의 수는 뭐 살펴볼 필요가 없는데 지금 또 비슷한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조국이 중도 사퇴를 했었죠. 14일 날에. 그러니까 그때 임명 철회한 것과 조금 비슷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조국이 사퇴하고도 수사를 지금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지 않습니까? 뭐 일각에서는 검찰의 목적이 조국 사퇴다. 그래서 조국이 물러만 가면은 수사가 좀 약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아니에요.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경심 구속하고 조국까지 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조국이 임명되느냐 철회되느냐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지금 보니까 다 맞았던 거예요. 자, 제가 그랬습니다. 임명을 강행하든 안 하든 윤 총장 호 검찰은 진실, 팩트를 향해서 강하게 나아갈 것이다. 결국 이거 검찰의 반응 부분요. 이거 완벽하게 제 예언이 맞아 들어갔습니다. 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번에는 청와대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제가 청와대는 검찰을 향한 비난의 그 강도가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청와대의 움직임과 그 예상요. 첫 번째가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최동호 검찰의 그 충돌, 이것과 같이 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소한 문제, 개인적인 문제를 트집 잡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딱 예언했거든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어때요?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다급해진 여권이 분위기를 자꾸 띄웠죠. 뭐였습니까? 별장 성접대 관련해서 윤 총장도 갔다 뭐 이런 얘기를,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했었죠. 너무 급했는지 여권이 그 문제를 꺼내 들었는데요. 이거 과연 처음에 누가 제기했을까요? 뭐 우리가 짐작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데 구체적인 움직임은 한겨레가 총대를 메고 나섰죠. 언론사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좀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가 시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시 한겨레가 언론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위를 했습니다. 결국 청와대도 조국도 법무부도 그거에 대해서는 팩트가 아니다라고 물러섰습니다. 이것도 저는 청와대가 그 스스로 임명한 사람을 모순되게 공격하는 것이므로 결국은 자신들이 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뭐 그거 조국이 자기가 검증한 거니까 자기가 스스로 알 거 아닙니까? 양심이 있다면은. 이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스스로가 팩트가 아니라고 시인하고 물러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와대의 움직임을 또 예언했습니다. 뭐냐면은 수사팀을 무력화할 방법을 시도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특수부 폐지했지 않습니까? 일단 대통령이 검찰 개혁이라면서 강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한창 수사 중인 검찰에게 누가 봐도 수사에 불만이 있어서 압박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특수부가 폐지됐습니다. 특수부를 폐지하고 반부패 수사부로 명칭을 바꾸면서요. 그 반부패 수사부조차도 전국에서 3곳만 남겨놓고 폐지를 했습니다. 인지 수사 기능을 대폭 그냥 폐지하다시피 축소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또 있죠. 공석이었던 대검 감찰본부장 자리를 검사 출신이 아닌 청와대 측이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앉혔죠.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감찰이 특수부를 피의사실 공표로 감찰한다. 뭐 이러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더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 예상대로 수사팀 압박이 맞죠, 이거? 그리고 또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공수처. 뭐 이달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식으로 아주 급하게 나왔죠. 자, 여러분, 공수처가 실제로 설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공수처 법에 의해서 달라지겠지만은 통상 공수처가 해야 할 고위공직자 관련 수사, 이걸 검찰이 하고 있으면요 통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특수부가 하고 있는 조국 수사 사건 통으로 가져가겠다, 이거 아닙니까? 청와대의 반응이 이렇게 검찰을 압박하는, 수사를 방해하는 모양새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는 검찰과 청와대의 대격돌을 예상하면서 각각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가 되는지를 상세히 예상했는데요. 모두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정리하자면요. 일단 대격돌이 맞죠. 그리고 그 전개 과정이 중요한데요. 전개 과정도 검찰은 임명이 되든 철회가 되든 팩트만 보고 강하게 수사한다. 청와대는 최동욱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사로 시비를 건다. 팩트도 아닌 별장을 건드렸죠.
그리고 수사팀을 시비 건다, 특수부 폐지, 검찰 개혁 방안, 그리고 수사팀 감찰, 공수처로 압박, 이런 거 딱 들어맞았습니다. 자, 이걸로 저의 대예언 첫 번째 부분이었죠.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자화자찬이라고 욕하지 마시고요.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여러분,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이 정도 대예언을 할 정도면요, 이 김태우가 노딱을 딱 뚫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박력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에너지 좀 받게요. 자, 그럼 저의 대예언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이기는가?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 부분입니다. 뭐 저는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검찰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상황 보면 어떻습니까? 청와대가 이겼습니까? 검찰이 이겼습니까? 청와대가 지지율이 뚝 떨어지면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조국까지 사퇴를 시켰으니까요. 이건 누가 이겼습니까? 검찰이죠. 그리고 그 이유를 저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원래 약육강식의 싸움에서는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쪽이 이긴다. 그런데 싸움의 규칙이 있는 그러한 심판자가 있는 싸움에서는 명분이 있는 쪽이 이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힘만으로 밀어붙여서 반칙하면요, 반칙패를 당한다. 혹시 이기더라도 이거는 반칙패를 당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싸움에서는 명분이 있는 쪽이 이긴다. 검찰이 명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긴다. 이런 결론이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했죠. 과거 박근혜 정부 때 검찰과 청와대가 한번 격돌을 했는데 그때에는 명분이 청와대 쪽에 있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 최동욱 총장이 혼외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직자로서는 치명적인 것이고 불륜 문제이기 때문에 인사권과 감찰권을 가지고 있는 청와대가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명분이 있는 청와대가 이겼습니다. 최동욱 총장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요, 명분이 청와대가 아닌 검찰에 있기 때문에 검찰이 제가 압승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사퇴, 그리고 그 드센 정경심의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검찰이 이겨서 제 예언이 들어맞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검찰이 판정승을 했는데요. 이제 KO 승인지 아닌지 이것만 남은 거죠. 그래서 진행 중입니다. 저는 그때 예언하기로 압승을 한다고 그랬죠. 지금 상황은 여권도 인정하고 있죠. 압도적인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을 지금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제 만약에 조국까지 구속이 된다면요, 검찰의 압승을 넘어서 너가웃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KO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뭐 조국까지는 충분히 불구속 기소가 예상되죠. 이 정도면은 검찰이 압승한다는 저의 예언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을 여러 가지 좀 했습니다. 거창하게 말을 할 때에는 예언이라고 했고요. 세부적인 것을 얘기할 때에는 전망 내지 예상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예언했던 것이 이 대예언 방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예언이 100% 딱 들어맞으니까 저도 좀 놀랐습니다. 뭐 결과도 결과인데 제가 설명했던 그 과정이 맞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맞는 거죠. 우리 고등학교 때 수학 시험 풀 때요, 그 풀이 과정이 맞아야 100점이지 않습니까? 답을 맞춰도. 어떤 사람은 뭐 수학 문제에 뭐 속칭 겐또라 그러죠. 객관식 시험도 아닌데 찍어서 0, 1 이렇게 맞추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소 뒷걸음 치듯이 맞춘 게 아니고 그 과정까지 딱 들어맞게 설명을 드렸고 그게 들어맞았습니다. 그런데 물론요, 제가 예상한 모든 것이 다 맞은 건 아니에요. 한 10개 중에 한두는 안 맞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10중 8구는 들어맞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 먹고 크게 예언한 것은 이렇게 딱 들어맞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이 김태우 TV를 여러분께서 보는 그러한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9월 24일자에 김태우의 대예언 시즌2 이것을 방송했습니다. 한 달이 조금 넘었죠. 그때 제가 분명히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여권의 분열을 예언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요, 여당의 분당을 예언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권 말이 되어야 명확히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 이거 다음번에 또 이거 확인하는 방송을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벌써 슬슬 나오고 있죠. 이철이 표창원 의원이 그 이탈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벌써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정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 과정에서
그들의 발언이 중요합니다. 좀 웃기죠? 내로남불이다. 정의롭지 못하다. 뭐 불면의 밤을 보냈다. 이렇게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듯한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심지어 내로남불이라는 용어도 썼습니다. 그리고 조홍천 의원도 나 같으면 조국을 뇌물수수로 집중 수사해 보겠다 이런 말까지 했었죠. 이거 당론과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분명히 당의 큰 원칙과는 안 맞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맞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또 뭐랬죠? 국감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이 검찰에 압박을 넣는 그 행태, 그것에 대해서 부끄럽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페이스북에서도요, 조국은 같다. 후한무치한 인간들 뿐이다. 뭐가 달라지겠는가? 책임을 통감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 이게 우리 수준이다. 막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벌써 이거 분열의 냄새가 솔솔 피어오르죠? 여러분, 김태우의 예언이 들어맞으면요, 여러분의 속이 풀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해집니다. 저의 대예언 시즌2,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 여권의 대분열, 이 김태우의 대예언 시즌2, 이것이 들어맞길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